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브라이언 밀러입니다. 1년 전 저는 SNS에 이게 무슨 썩은 냄새냐? 한국인들은 이런 걸 맛있다고 먹는다니. 라며 김치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던 그 셰프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김치로 하루를 시작하고 김치를 주제로 책을 냈으며 김치 연구소까지 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음식이 사람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냄새가 다 있나? 코를 찌르는 마늘과 생강 그리고 이름 모를 향신료의 향기가 뒤섞인 채 나의 후각을 공격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내 레스토랑. 브라이언스의 주방에서는 오로지 깨끗하고 세련된 향만이 허용되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인 이 붉은색의 무언가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나는 브라이언 밀러. 미시간에서 꽤 유명한 셰프로 미국의 맛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식 조리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국 전통 재료와 향신료만을 사용해 내 레스토랑을 디트로이트의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25살에 첫 레스토랑을 열고 30의 미쉐린 스타를 받았죠. 그렇게 나는 디트로이트 요리계의 프린스가 됐고 내 요리 철학은 단순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맛. 브라이언 이거 한번 맛봐봐. 요즘 한국 음식이 대세라던데. 내 부주방장인 맷이 붉은 무언가가 담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맷은 항상 새로운 음식과 조리법에 목마른 친구였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상한 음식을 가져와서 나에게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대부분은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향신료 냄새와 함께 약간의 신냄새가 코를 찔렀죠. 김치라는 건데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래.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으로 버무려 발효시킨 거래. 맷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발효라니요? 썩은 음식을 일부러 먹는다고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신선함과 깨끗함을 중요시하는 셰프인데 일부러 발효시킨 음식이라니. 그것도 세균이 득실득실할 것 같은 양배추를? 이건 좀. 나는 맷에게 접시를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패스할게. 너무 자극적이고 뭔가 비위생적으로 느껴져. 맷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붉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나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일에 집중했어요. 내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내놓지 않을 겁니다.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깔끔하고 세련된 요리가 우리의 전문이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재미있는 것이죠. 그날은 내가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로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모여 서로의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축제죠. 나는 기쁘게 수락했고 미국 전통 요리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일주일 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 셰프님 죄송하지만 부스 배치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요. 원래 미국 전통 음식관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세계 발효 음식 체험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발효 음식이라니 제 요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나는 항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배치가 확정됐고 프로그램도 인쇄에 들어갔어요. 브라이언 셰프님께서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 체험 부스 옆에 배치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거부했던 그 김치와 같은 부스 옆에 배치된다니. 운명의 장난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취소할 수도 없었죠. 그래, 그냥 내일만 하면 돼. 옆에 뭐가 있든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나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다니. 뉴욕 국제 푸드 페스티벌의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북적였습니다. 특히 내 부스 옆에 자리한 한국 전통 발효 음식 체험 부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나는 미국식 훈제 요리를 선보이며 시연 중이었지만 관람객들의 시선은 온통 옆 부스에 쏠려 있었죠. 저기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죠? 내 요리 시연을 보러 온 한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인데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내 대답은 건조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궁금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시연이 끝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을 틈타 나는 옆 부스로 슬쩍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복을 입은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지영, 서울에서 온 음식 연구가라고 했습니다. 지영 씨는 손님들에게 김치 시식을 권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발효식품이죠.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니 그럴 리가 있나? 그저 마케팅 문구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지영 씨의 다음 설명은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치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5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각각의 김치마다 특유의 맛과 효능이 다릅니다. 500가지라니요? 미국 요리 중에 그렇게 다양한 변주가 있는 음식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문가적인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영 씨가 관객들에게 나눠주는 김치를 나도 한 조각 집어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대로 먹어야 해요. 지영 씨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김치는 한 입에 쏙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해야 합니다. 처음엔 매울 수 있지만 씹을수록 단맛과 감칠맛이 올라와요. 나는 그녀의 설명대로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하더니 이어서 새콤함과 짭조름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묘한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처음 맛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미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데. 셰프신가요? 지영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옆 부스에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이름표를 확인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브라이언 셰프님. 당신의 요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고 하던데 정말 멋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이거든요. 내 말에 지영 씨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라이언 셰프님, 발효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온 가장 과학적인 식품 보존법이에요.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균들이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맛은? 글쎄요, 맛에 국경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 맛에 국경은 없을지 모르지만 취향에는 분명히 문화적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지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아침 페스티벌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참가하실래요? 순간 거절하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럼 한번 참가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국 음식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브라이언 셰프님.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배추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테이블 위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그리고 여러 양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신선해 보였고 조리 환경도 무척 깨끗했어요. 내가 품었던 비위생적이라는 선입견과는 전혀 달랐죠. 자, 먼저 절인 배추의 물기를 꼭 짜주세요. 지영 씨의 지시에 따라 나는 배추를 손으로 꼭꼭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에서 짠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새우젓? 발효된 새우라니. 나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지영 씨의 지시대로 재료들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료들이 섞이면서 풍기는 향이 꽤 식욕을 돋우었어요. 이제 배추 한 장 한 장 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나는 요리사로서의 섬세함을 발휘해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정성껏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마치 음식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잘하시네요. 이제 이걸 밀폐 용기에 담아 하루쯤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맛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썩은 냄새냐?
페스티벌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나는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침에 만든 김치가 생각났어요. 지영 씨는 그것을 작은 용기에 담아 선물로 주었죠. 호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맛보세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용기를 꺼내자 약간의 신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뚜껑을 열자 더 강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그저 양념 냄새였는데 이제는 뭔가 발효된 듯한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죠. 이걸 정말 먹는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냄새도 강했어요. 마음속으로 에이, 모르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입에 넣었죠. 그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맛본 김치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죠. 나는 반사적으로 인상을 쓰며 김치를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로?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는다고? 화가 난 나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뱉어낸 김치와 함께 이런 글을 썼죠. 해시태그 김치 실패 이게 무슨 썩은 냄새냐? 한국인들은 이런 걸 맛있다고 먹는다니. 아무리 미식의 세계가 넓다지만 이건 아니지. 해시태그 역겨운 발효 해시태그 먹지 마세요.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나는 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비행기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미국 셰프라면서 다른 나라 음식을 존중할 줄 모르나요? 김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건강식품인데 무식하시네요. 발효 음식을 비하하다니 당신의 요리 지식이 의심스럽네요. 와인은 괜찮고 김치는 안 된다? 이중잣대 아닌가요? 댓글들은 대부분 비판적이었고 일부는 상당히 공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로 보이는 계정에서 올라온 댓글들은 격앙된 어조가 역력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내 느낌을 표현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나의 에이전트 리사였어요. 브라이언,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 뭐, 그냥 김치가 맛없다고 했을 뿐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가 한국인들은 이런 걸 맛있다고 먹는다니. 라고 쓴 부분이 문화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지금 한국 언론에서도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 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요? 그저 음식 하나 맛이 없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리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그 게시물 삭제하고 사과문 올려. 그리고 이참에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는 건 어때? 내 이미지도 회복할 겸. 공부라니? 내가 뭐 학생이야? 나는 황당했습니다. 브라이언, 넌 셰프잖아.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하는 것도 내 일의 일부지. 게다가 지금 내 이미지가 꽤 손상됐다고. 이건 내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어요. 나는 전문 셰프로서 다른 문화의 음식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죠. 게다가 요즘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 발언은 전문가로서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사과문 올리고.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때? 리사가 제안했어요. 김치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그 과정을 SNS에 올리면 이미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페스티벌에서 지영 씨와 함께 김치를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이 생각보다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경력에 흠집이 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보자. 결심이 선 나는 바로 그날로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영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페스티벌 때 내가 김치에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녀는 내 SNS 게시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울을 구경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김치 여행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영 씨가 제안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이 낯선 나라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단순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음식 노점상들 사이를 지나며 나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특히 김치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맛과 향, 식감이 달랐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김치가 있다니 놀랍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국에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수백 가지의 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셰프님, 진짜 김치의 맛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에서는 부족할 거예요. 전라도로 가야죠. 거기서는 할머니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거든요. 전라도로 가자고요? 나는 지영 씨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가야 한다니 이 여행이 생각보다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에 제 친정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김치 맛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분이죠. 지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타고 남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전원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빽빽한 도시 건물들 사이에서만 살아온 내게 이런 푸른 들판과 산의 풍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뭐죠? 산등성이에 층층이 쌓인 듯한 풍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논이에요. 쌀을 기르는 곳이죠. 한국인들의 주식인 쌀은 이런 계단식 논에서 재배돼요. 그리고 김치와 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랍니다. 나는 그제야 한국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원역에 도착하자 지영 씨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김순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에서 온 셰프님. 순자 할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어는 못하셨지만 지영 씨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장류와 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 항아리들이 바로 옹기예요. 숨을 쉬는 그릇이라고 불리죠.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 수 있어서 발효식품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용기랍니다.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순자 할머니가 차려주신 한상 차림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 위에는 밥과 국을 중심으로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절반은 서로 다른 종류의 김치였습니다. 어머니, 브라이언 셰프님께 김치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지영 씨가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그저 반찬이 아니에요. 삶 그 자체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선 가을에 김장을 해야 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며칠 동안 김치를 담그는 일은 일종의 축제였죠. 지영 씨가 번역해주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천천히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김치는 내가 뉴욕에서 맛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김치를 담가봅시다. 그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부터 김치 담그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양푼과 수십 포기의 배추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해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지영 씨가 통역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밑동을 십자로 갈라서 소금물에 담그는 거죠. 나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배추 밑동을 칼로 갈랐습니다. 그런 다음 소금물에 담그니 배추가 천천히 절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양념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멸치젓, 새우젓,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찹쌀풀까지. 모든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섞여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 레시피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나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지. 그리고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배웠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순자 할머니의 대답을 지영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어요.
요리 학교에서 배우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나와 달리 이 할머니의 요리 지식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살아있는 전통이었으니까요. 배추가 충분히 절여지자 우리는 양념을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발랐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배추의 모든 잎, 심지어 안쪽의 작은 잎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양념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죠. 정성이라. 이 단어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웠지만 그 의미는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잎사귀에 정성껏 양념을 바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생 문제였어요. 할머니는 맨손으로 배추를 만지고 양념을 섞고 김치를 버무렸거든요. 물론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레스토랑 주방에서 항상 장갑을 끼고 일하던 나로서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혹시 장갑은 안 끼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씨가 내 질문을 번역해주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손의 감각이 중요해요. 배추가 얼마나 절여졌는지, 양념이 얼마나 잘 스며들었는지. 이건 손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문화구나.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김치를 담갔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마당에는 새빨간 김치가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피로했지만 묘한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시원한 곳에 보관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죠.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성, 전통,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한국의 김치 문화에는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없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알고 보니 이토록 깊은 문화적 의미와 과학적 지혜를 담고 있었다니.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는 나를 마당으로 불러내셨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신선하고 톡 쏘는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이제 발효가 시작된 겁니다. 맛 좀 보실래요? 지영씨가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음미하듯 씹었죠. 신맛과 매운맛,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칠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분명 처음 맛봤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내 반응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죠. 어떤 때는 새콤하고 어떤 때는 깊은 감칠맛이 돌고. 그래서 김치는 늘 새로운 맛을 선사해요. 지영씨의 통역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맛이 달라지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것은 와인이나 치즈의 숙성과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특한 발효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을의 다른 집들을 방문했어요. 각 집마다 김치의 맛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집은 새우젓을 많이 넣어 감칠맛이 강했고 어떤 집은 고춧가루를 적게 넣어 덜 매웠죠. 모든 집의 김치에는 그 가정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다 다른 거죠? 나는 궁금했어요. 김치는 그 집의 역사와 같아요. 지영씨의 이목벌 되는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저로. 그리고 언젠가는 제 딸에게도 이 비법을 전수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와 한국의 김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표준화되고 빠르게 제공되는 음식 대신 이곳에서는 각 가정마다 독특한 맛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물었어요. 괜찮아요. 손님인데 그런 걱정은 마세요. 지영씨가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저도 요리사니까요. 뭐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허락하셨고 나는 할머니가 준비하는 반찬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조금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넣고 푹 끓인 찌개였습니다. 김치는 오래될수록 요리용으로 좋아요. 할머니의 설명을 지영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신맛이 강해지면 찌개나 볶음밥에 넣으면 깊은 맛이 나죠. 그렇게 완성된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를 비롯해 다양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맛보았어요. 그 깊고 풍부한 맛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비법은 시간과 정성이에요. 묵은 김치의 깊은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려면 오랜 시간 함께 끓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내 요리 철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클린하고 세련된 맛을 추구해왔어요. 모든 것이 정확히 계량되고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요리.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맛본 음식들은 그런 완벽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확한 계량 대신 감으로 통제된 환경 대신 자연과 시간에 맡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마을의 한 노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외국에서 온 젊은이가 김치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네. 노인분이 말씀하셨고 지영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나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노인분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는 왜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SNS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성에 감동받고 있어요. 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김치덕의 전쟁도 이겨냈다네. 지영씨가 통역해주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로 전쟁을? 무슨 뜻이신지. 한국전쟁 때 이야기일세. 내가 어릴 적 우리 마을에도 폭격이 있었네. 많은 이들이 산속 동굴로 피난을 갔지. 거기서 한 달 넘게 지냈는데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갔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김치가 있었지. 깊은 겨울에 담근 김치였는데 그 김치 덕분에 우리 가족은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었다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단순히 맛과 기술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내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음식이 생존과 역사,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사실. 우리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김치는 그저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가난한 시절에도 이웃과 김치를 나눠 먹었다네. 그게 우리의 정문화야. 지영씨의 통역을 들으며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발효 음식에 이런 깊은 이야기와 의미가 있다니. 그날 밤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에서 김치를 처음 맛보고 역겹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그 깊은 맛과 의미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나에게 작은 항아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담갔던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가끔 맛보세요. 이 김치에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항아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원을 떠나 서울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김치 한 항아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 그리고 깊은 존중의 마음이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지영씨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영씨,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김치를 비난했던 SNS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영씨는 책에서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브라이언 씨. 모든 문화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한국인도 처음 치즈나 블루베리를 접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제 기준만으로 판단했으니까요.
나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브라이언 씨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김치에 자부심을 가지는 걸까요? 물론 맛있고 건강에도 좋지만 그저 음식 하나에 불과한 것 같은데. 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김치를 먹으며 역사의 굴곡을 함께 해왔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었고 한국전쟁 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또한 김치는 단순히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장처럼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만드는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김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다음날 김치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김치의 5,000년 역사와 지역별,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치에는 유산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박물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김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치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저 냄새나는 발효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이었던 거죠. 박물관을 나온 후 우리는 현대적인 김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설비를 갖추고 김치의 발효 과정과 유산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은 전통 음식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요. 김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건강상의 이점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죠.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연구소 안내를 맡은 김 박사는 김치 발효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젖산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산과 풍미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어요.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정제된 음식과 항생제 때문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죠. 나는 점점 더 김치에 대한 전문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맛과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음식이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미국에서도 김치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재료나 방법이. 지영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요즘은 미국에서도 한국식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춧가루, 젓갈 같은 것들도 한인마트에서 살 수 있고요. 못 구하는 재료가 있다면 적절히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며 나는 문득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여행을 SNS 이미지 회복을 위한 이벤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 요리 철학과 레스토랑의 이 경험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깊은 고민이 밀려왔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나는 SNS에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사진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새롭게 배운 점들을 적었어요. 해시태그 솔직한 사과 몇 주 전 저는 한국의 김치에 대해 무지하고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깊은 맛을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놀라운 음식을 존중하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문화 존중 해시태그 한국 음식 해시태그 김치사랑. 게시물을 올린 후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나는 벌써부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 씨가 내게 물었어요.
브라이언 씨, 미국에 돌아가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제 요리에 한국 발효 음식의 철학을 접목시켜 보고 싶어요. 특히 김치.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된 이 음식을 미국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 발이 미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나는 떠났을 때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방 속에는 순자 할머니가 선물해준 김치 항아리와 한국에서 구입한 여러 책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담긴 새로운 시각과 열정이었죠. 공항에는 내 부주방장 맷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보스, 돌아오셨군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어땠어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어. 맷은 내 표정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그렇게까지요? 뭐가 그렇게 특별했나요? 레스토랑에 가면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만 알아도. 차에 오르면서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올린 사과 게시물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신 모습이 멋져요.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죠.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SNS 팔로워 수도 한국 팬들이 유입되면서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문화적 가교가 된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간단히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방향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해요.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클린하고 세련된 미국식 요리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요리를 바라보고 싶어요. 특히 발효 음식의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맷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치 이야기인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김치를 포함한 다양한 발효 음식이야. 우리가 깨끗함만 추구하다 보니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깊고 복합적인 맛을 놓치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그런 깊이를 우리 요리에 더하고 싶어. 직원들 중 일부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내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비전을 설명했어요.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볼 겁니다. 우선 스페셜 메뉴로 발효 음식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을 개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활용한 간단한 퓨전 요리들을 개발했어요. 김치 리조또, 김치 그라탕, 김치를 곁들인 스테이크 등. 놀랍게도 손님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고객층에게 발효 음식의 건강상 이점을 강조하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한 달 후 나는 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 작은 발효실을 만들어 직접 김치와 여러 발효 식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보이게 설계했고 발효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준비했습니다. 보스, 이게 정말 먹힐까요? 발효실이 완성되던 날 맷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확신은 없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요리는 결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거야. 발효실이 완성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요청해온 거예요. 내 SNS를 통해 한국 김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었고 기자는 내 한국 경험과 발효 음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레스토랑은 갑자기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식문화에 열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효 음식과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성공의 물결을 타고 나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옆 공간을 임대해 K-퍼먼테이션 랩이라는 작은 공간을 열기로 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김치를 비롯한 한국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큰 도전이네요. 공사가 시작되던 날 매시 말했어요. 그래, 위험 부담도 크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나누는 일이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부 공사가 한창일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음식 잡지사에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 취재차 미국에 왔다고 했어요. 와, 브라이언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지영 씨는 발효실과 새로 짓고 있는 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과 순자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분들이죠. 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혹시 랩이 완성되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특별 워크숍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한국 김치의 맛과 비법을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전수해주는. 그 제안은 내게 환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직접 미국에 오신다니. 나는 즉시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협업은 더욱 깊어졌어요. K-퍼먼테이션 랩은 2달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고 지역 언론의 주목도 받았어요. 순자 할머니의 특별 워크숍은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매진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한국 음식, 특히 건강한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개업 반년 만에 우리의 작은 실험은 디트로이트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발효 방식과 그 건강상의 이점에 매료되었고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음식을 통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어요. 완벽한 맛을 추구하는 것보다 음식이 가진 진정성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내 인생을 바꾼 음식 바로 한국의 김치입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국 방송 요리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오늘 나는 김치와 발효 음식의 매력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기회를 얻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김치의 강한 향과 맛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심지어 SNS에 김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나는 솔직하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해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행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치의 어떤 점이 브라이언 셰프님을 그렇게 매료시켰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한국인의 생존 전략이자 문화적 정체성이었죠. 전라도의 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우리 민족이 전쟁과 기근도 이겨낸 힘이라고요. 방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SNS를 통해 소감을 남겼고 K-퍼먼테이션 랩의 예약은 더욱 늘어났어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디트로이트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죠.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사무실에서 특별한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 김치와 발효 음식에 관한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매시 이메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운명인가 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내 경험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책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김치 레볼루션 미국 셰프가 발견한 발효의 마법으로 정했어요. 책에는 내 한국 여행 이야기뿐만 아니라 김치와 다양한 발효 음식을 활용한 퓨전 레시피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들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던 날 K-퍼먼테이션 랩에서 작은 출간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특별 손님으로 지영 씨와 순자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셨어요. 브라이언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치의 가치를 이렇게 널리 알려주다니. 지영 씨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치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사랑받는 걸 보니 너무 기뻐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SNS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었으니까요. 파티 중반, 나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K-퍼먼테이션 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두 번째 랩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은 미국 요식업계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발효 음식 철학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제 음식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나는 레브의 발효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줄지어 있는 김치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SNS에 김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순자 할머니로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K-퍼먼테이션 랩을 열고 그리고 이제는 책을 출간하고 뉴욕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디트로이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김치라는 낯선 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은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김치찌개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복합적이고 깊은 그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순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만드는 것이에요.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의 나라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을 할머니의 맨손으로 버무린 김치가 어쩌면 가장 깨끗한 음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클린푸드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뉴욕 랩 오픈을 위한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순자 할머니가 선물해주신 김치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항아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음식 바로 한국의 김치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단순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새겨진 진실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한국의 김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일.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항아리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아침 식사로 먹으며 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김치. 나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생님이었어요.